여보, 우리 아들이 A형이래요. 이 한마디가 완벽했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O형 부부에게서 A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믿은 남편은 2년간 아내를 바람 피운 여자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었죠.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상상도 못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가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김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아내 이지영은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다. 사이가 좋은 부부는 12살 딸 소희와 9살 아들 준호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이다. 아빠, 학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거 봐. 9살 준호가 집에 뛰어들어오며 건강기록부를 흔들었다. 평소처럼 아이의 학교 소식을 들어주려던 민수는 건강기록부를 받아들었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혈액형 A형. 민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분명히 A형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이 정확하다고 했어. 나 A형이래. 준호는 신나게 말했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자신도 O형, 아내 지영도 O형, 첫째 딸 소희도 O형인데 어떻게 둘째가 A형일 수 있단 말인가? 민수는 중학교 때 배운 생물 시간을 떠올렸다. O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여보, 지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나왔다.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민수가 건강기록부를 내밀었다. 지영은 영문을 모른 채 받아들었다가 같은 표정으로 굳었다. 이상하네. 준호가 A형이라고. 이상해. 뭐가 이상해? 민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지영은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 우리 둘 다 O형인데 준호가 어떻게 A형이 나와? 병원에서 실수한 게 아닐까? 실수? 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학교 건강검진이 실수를 할 리가 있어. 이거 정밀하게 하는 거야. 그럼. 뭔데? 당신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의 표정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다.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다. 9년 전 준호를 임신했을 때를 떠올렸다. 지영이 입덧이 심해서 고생했던 것, 함께 산부인과에 다녔던 것, 준호가 태어나던 날의 감동.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추억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여보.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검사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나도 이상해.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야. 실수?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나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O형 나왔고 군대 입대할 때도 O형 나왔어. 2번이나. 당신도 O형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A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닥쳐.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지영이 움찔했고 거실에서 놀고 있던 소희와 준호도 깜짝 놀라 부모를 바라봤다. 아이들 있는데. 아이들. 내 아이가 맞기나 해? 민수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뻔한 얘기 하지 마. 내가 바보야. O형끼리 결혼해서 A형 아이가 나올 리가 있어. 민수는 건강기록부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대체 누구야? 누구랑 바람 피운 거야? 미쳤어.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민수가 바닥에 건강기록부를 가리켰다.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해. 혈액형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여보, 제발. 나를 믿어줘. 믿어달라고. 민수가 비웃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9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구나. 엄마, 아빠 왜 싸워? 소희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9살 준호도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다. 지영은 아이들을 보며 더욱 절망스러워졌다. 이 순진한 아이들이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고 있었다. 당신,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 우리 방에서 얘기해. 아이들, 소희는 내 딸 맞지? 준호는. 그만해. 지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 하지 마. 민수는 한참을 지영을 노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영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소희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지영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남편의 의심 어린 눈빛이 가슴을 찔렀다. 1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영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방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나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다. 내일부터 따로 자자. 여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결백하다는 소리 하지 마.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다시 검사해봐. 제발. 검사? 민수가 냉소했다. 내가 2번이나 O형 나온 걸 모르나?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데 지금 와서 검사를 다시 하자고. 그럼 나라도. 너는 결과가 뻔하잖아. 너도 O형이니까 준호만 O형인 거 아니야? 민수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놈이 누구야? 9년 전에 누구랑 잤던 거야? 아무도 없어. 나는 당신밖에. 거짓말하지 마. 민수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과학을 이길 수는 없어. O형끼리는 O형만 낳는다고. 이건 중학생도 아는 상식이야. 지영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을 바람피운 여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알았어. 지영이 체념하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야.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 순간 지영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13년간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건강기록부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하지만 지영은 몰랐다. 이것이 앞으로 2년간 계속될 지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수도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건강기록부 한 장이 완벽했던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1988년 겨울부터 1990년 여름까지 2년간 지영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아니, 지옥으로 변했다. 매일 밤 10시쯤이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민수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다. 예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남편이 이제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이지영.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수가 지영을 불렀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지영의 온몸이 굳어졌다. 더러운 년아. 어디 있어? 지영이 부엌에서 나오자 민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오늘도 약국에서 누구 만났어? 응. 그 남자 또 왔나? 여보, 술 깨고 얘기해. 술? 내가 왜 술을 마시게 됐는지 알아? 바람 피운 년 때문이야. 민수가 지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남의 씨 받아먹고 아직도 내 아내인 척하고 있어. 그만해. 애들이 자고 있어. 애들. 소희는 내 딸이지만 준호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놈이 누구야? 약국 단골? 아니면 대학 동기?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민수가 소리치자 방에서 소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영의 가슴이 찢어졌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다. 민수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지영을 바람피운 년, 더러운 계집, 남의 씨 받은 년이라며 모욕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지영이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났다. 여보, 왜 여기에? 지켜보러 왔지. 누가 오나 보려고. 민수는 약국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서 지영을 감시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사모님, 저 남자분이 계속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분이 왜?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수는 지영의 핸드폰을 몰래 뒤졌다. 가방도 뒤졌다. 심지어 약국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남편입니다. 혹시 저희 아내가 이상한 남자와 만나는 거 본 적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바람 피웠거든요. 증거도 있어요. 혹시 수상한 남자 본 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지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대학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해준 덕분이었다. 지영아, 너 남편이 우리한테 전화했어. 뭐라고요? 너를 의심한다고. 바람 피웠다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배님, 저는 정말 알아. 너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남편분이 왜 그러시는 거야? 지영은 아들의 혈액형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너무 복잡하고 창피했다. 더 악화된 건 민수가 지영의 부모에게까지 전화한 것이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뭐라고? 지영의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O형이고 지영이도 O형인데 준호가 A형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영이가 다른 남자와 그날 저녁 지영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영아, 민수가 하는 말이 진짜냐? 아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그 혈액형은 뭐냐? 지영은 울면서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검사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안 들어줘요. 그렇게 확신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마저 의심하는 것 같았다. 지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수의 괴롭힘은 점점 악화됐다. 지영이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막았다. 바람 피운 년이 무슨 친구 만나? 또 남자 만나려고. 외출도 통제했다. 어디가? 또 그 남자 만나러 가나?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도 모욕했다. 소희야, 준호야. 엄마는 나쁜 여자야. 아빠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여보,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마. 왜? 사실인데. 애들도 알아야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12살 소희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소희야, 너는 몰라. 어른들 일이야. 9살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것만은 알았다. 엄마, 왜 아빠가 화나 있어? 지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2년이 지나면서 지영은 완전히 지쳐갔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 증세도 나타났다. 약국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지영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동료가 걱정했지만 지영은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람피운 여자로 볼 것 같았다. 민수는 이혼을 들먹이기 시작했다. 이혼하자. 여보. 증거가 있으니까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준호 양육권도 포기해. 남의 씨 받은 애 키울 이유가 없어.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 아이들. 소희만 내 딸이야. 지영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1990년 6월 1일, 지영의 37번째 생일. 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말했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바람 피운 년의 생일이 뭐가 기쁘냐. 그 순간 지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2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달했다. 매일 밤의 모욕, 사회적 고립, 아이들 앞에서의 굴욕, 부모님의 의심까지. 그만해. 지영이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다. 뭐? 이제 그만해. 나도 한계야.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2년 동안 순순히 당하기만 했던 아내가
처음으로 대든 것이었다. 2년 동안 참았어. 매일 밤 당신의 폭언을 들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 그럼 이혼하자. 이혼? 지영이 차갑게 웃었다.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진실부터 밝히자. 진실? 뭔 진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는 그 과학적 증거 말이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영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2년 동안 당신 말만 믿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뭘 확인해? 지영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났다. 2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확인해 볼 거야. 그날 밤 지영은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만약 자신이 옳다면 완벽한 복수를 하겠다고. 1990년 6월 2일 지영의 반격이 시작됐다. 민수가 출근한 후 지영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2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더 강하고 치밀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단계 진실 확인.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전체 정밀 혈액형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당장 가능한가요? 지영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자신과 두 아이의 혈액을 채취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제 남편 것도 검사하고 싶은데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지영이 사정을 설명하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의 과거 의료 기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국민학교와 군대 기록까지.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전화를 받은 지영의 손이 떨렸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머님과 따님은 O형이 맞고 아드님은 A형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남편분의 과거 기록을 추적해 본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다. 남편분이 실제로는 A형입니다. 과거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오류였네요. 당시 검사 환경이 지금보다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수가 A형이라고. 그렇다면. 그럼 제 아들이 O형인 건.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입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년간의 지옥 같은 나날들. 매일 밤의 모욕, 사회적 고립, 아이들 앞에서의 굴욕. 모든 것이 민수의 착각 때문이었다. 지영은 그날부터 작은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민수의 폭언을 모두 녹음하기 시작했다. 더러운 년아. 오늘도 그 남자 만났지? 여보, 그만해. 남의 씨 받아놓고 아직도 내 아내인 척. 모든 대화가 녹음됐다. 민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 달 후 지영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녹음 파일만 수십 개였다. 지영은 유명한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충분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최소 5억은 가능할 것 같네요. 5억이요? 2년간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사회적 명예훼손, 가정폭력.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으니까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차가우면서도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지영은 민수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김민수 과장이 혈액형 착각으로 아내를 2년간 학대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민수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 과장이 아내를 바람피웠다고 의심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대. 2년 동안? 와, 그럼 아내분이 얼마나? 민수는 회사에서 점점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민수의 친구들이었다. 지영은 민수의 친한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아내입니다. 아, 지영씨. 안녕하세요. 혹시 민수가 제가 바람피웠다고 말한 적 있나요? 아, 그게. 사실은 민수가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민수가 O형이었습니다. 친구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2년 동안? 네, 저를 바람피운 여자로 몰아서 괴롭혔어요. 증거도 모두 있고요. 하나씩 둘씩 민수의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 1990년 8월 15일 광복절. 민수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요즘 회사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해 더욱 술을 많이 마셨다. 이지영,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이야?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뭔 소리를 하고 다닌 거야? 지영이 차분히 일어섰다. 앉아봐, 민수야. 뭐? 민수가 어리둥절했다. 지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지영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민수가 서류를 들여다봤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밀 혈액형 검사 결과서. 읽어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서를 읽었다. 김민수 A형. 이게 뭐야? 당신이 A형이야. 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민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럴 리가. 나는 2번이나. 과거 검사가 잘못됐어. 의사 말로는 그때는 검사 환경이 부정확해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더라. 지영이 다른 서류도 내밀었다. 이건 뭔지 알아? 이혼하자.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서. 5억.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것들. 지영이 녹음기와 USB를 내밀었다. 1990년 8월 20일 새벽 2시. 민수는 비틀거리며 차 키를 움켜쥐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혼 소장, 5억 위자료, 그리고 자신이 A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내가 A형이라고.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리며 운전석에 앉았다. 지영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다. 2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바람피운 년, 더러운 계집. 자신이 내뱉었던 그 모든 폭언들. 아니야. 내가 틀렸을 리가. 하지만 서울대 병원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김민수, A형. 착오의 여지가 없었다. 민수는 핸들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2년간 사랑하는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소희와 준호 앞에서 엄마를 모욕했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제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민수가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차를 몰기 시작했다. 빗길의 미끄러운 도로, 술에 취한 정신, 그리고 극도의 정신적 충격. 모든 조건이 최악으로 맞아떨어졌다. 강남대로를 달리던 중 민수는 신호등을 못 보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왼쪽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쾅! 귀청이 찢어질 듯한 충돌음과 함께 민수의 의식이 깜깜해졌다. 보호자분이세요? 3일 후 지영은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민수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복수를 완성한 직후였지만 남편의 생사가 위험하다는 말에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환자분이 깨어났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외상성 기억상실증입니다. 뇌진탕으로 인해 최근 2년간의 기억을 잃었어요. 지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2년간의 기억을. 모두? 네. 1988년 가을 이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그 이전 기억은 온전합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신체적으로는 회복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나요? 희박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영구적이에요. 지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2년간의 지옥 같은 기억들, 민수의 폭언과 학대, 그리고 자신의 복수까지. 모든 것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분이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보고 싶어 하시는데. 지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지영아.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2년간 사라졌던 따뜻함이 되돌아와 있었다. 여보. 괜찮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상했다.
복수를 완성한 직후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나 왜 여기 있어? 마지막 기억이. 준호 건강검진 받던 날 아침인데 민수가 혼란스러워했다. 지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다면 민수는 준호의 A형 판정도 그 이후의 모든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사고가 났어. 자동차 사고. 그래. 근데 왜 울어? 나 괜찮잖아. 민수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손길이 2년 전처럼 따뜻했다. 지영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소희와 준호는 집에 있어. 할머니가 돌봐주고 계셔. 다행이다. 우리 애들 무서워했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2년간 준호를 남의시라며 거부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며칠 후 민수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소희와 준호가 달려와 안겼다. 민수는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다. 아빠가 아프게 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응. 엄마가 계속 울었어.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민수가 지영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사고 나서 힘들었지? 미안해.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수는 자신이 2년간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가 지영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기억 못하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지? 지영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럼 또다시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별일 없었어. 그냥 당신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 지영이 거짓말을 했다.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비로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영은 놀라운 변화를 감지했다. 민수가 예전에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지영을 존중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준호야, 아빠가 숙제 도와줄까? 정말? 고마워, 아빠. 준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지영의 마음이 찡해졌다. 2년간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다니. 한 달 후 지영은 결심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울대 병원 검사 결과서와 이혼 소장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파쇄기에 넣었다. 여보. 민수가 뒤에서 불렀다. 뭐 하는 거야? 그냥 오래된 서류 정리하는 거야.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새 출발하자. 새 출발? 응. 당신이 사고 나고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가 지영을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여보. 앞으로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때로는 기억을 잃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민수는 고통스러운 인연을 잊었고 지영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몇 년 후 준호가 성인이 되어 물었다. 엄마, 아빠가 예전에 내 혈액형 때문에 이상하게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영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지. 지영은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